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서방의 주류 매체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러시아의 정통한 시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소련 공산당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프라브다가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었다고 썼습니다. 냉전기에 미국의 봉쇄 정책을 만든 조지 캐넌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하나라고 썼습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해체하고 식민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우다는 러시아가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냉전 초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창시한 미 국무성의 고위 관료 조지 캐넌이 1997년 2월 뉴욕타임스에 운명적 실수, Fateful Error라고 하는 짧은 에세이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나토의 러시아 국경 쪽으로의 확대가 냉전 이후 시대 전체에서 미국 정책의 가장 운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토의 러시아 국경 쪽 확장이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입니다. 1년 후 클린턴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상원이 80대 19의 투표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공화국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고 또 다른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캐넌의 경고는 워싱턴과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나토 확장 프로그램은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서 2021년 11월 10일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미국의 유크레인 차터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캐넌은 2005년에 사망했고 2011년에 출판된 그의 전기 조지 F. 캐넌 On American Life의 저자가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1955년 은퇴한 캐넌은 프린스턴의 Institute for Advanced Study의 역사 교수가 되었고 유고슬라비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에 반대했고 101세로 사망하기 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최근 캐넌의 두 번째 전기 캐넌 A Life Between Worlds가 나왔는데 이 전기의 저자 코네티컷 대학의 역사학 교수 프랭크 코스티글로리아는 최근 포린 어페어스 웹사이트 기사에서 캐넌의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목표라는 짧은 글을 소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시아 전체의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영토가 유목민 타타르에 의해 정복되고 그 후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분리는 없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경제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것으로 설정하려는 시도는 오데오 산업 지역을 포함한 콘벨트를 미국 경제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만큼이나 인위적이고 파괴적일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는 위대한 러시아인들의 감정에 무관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캐넌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적 요소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장기적 미국 정책은 러시아의 수용과 협력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75년 전의 글입니다. 캐넌은 당시에 우크라이나인의 독립의지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의 독립의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감정은 1948년 캐넌이 묘사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주 러시아 미국 대사 윌리엄 번스가 2008년 Niet means Niet, Russia's NATO Enlargement Red Lines라는 제목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전달한 러시아의 입장과 푸틴이 2021년 여름에 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일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6,000단어 분량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우다에 따르면 서방은 아예 러시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유락티브의 최근 기사에서 폴란드 전 외무부 장관 안나 포티가는 모스크바 제국주의를 단번에 종식시켜서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가 여전히 다른 국가의 정복, 대량 학살 및 식민화라고 하는 한 가지 패턴에 기반한 제국주의 본능에 의해 움직이고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티가는 러시아의 가스, 석유, 알루미늄, 석탄, 우라늄, 다이아몬드, 곡물, 숲, 금 등 같은 것은 없다면서 그것은 모두 러시아인을 제외한 러시아 소수 원주민의 것이라고 주장했고 서구의 통제를 받는 원주민들은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자원을 누구와도 공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르바체프와 옐친은 문명 세계에 평화롭게 발을 들여놓으려고 했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 폴란드에 사과하고 스탈린의 탄압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프라우다는 포티가가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썼습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에서 자원을 탈취하려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매들린 얼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시베리아는 한국과에 속하기에 너무 큰 영토라면서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수 불가결한 국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력으로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탈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프라우다는 서방이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민족연맹의 파괴를 계획했고 우크라이나를 이러한 계획의 중심으로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글로벌리스트 조지 소로스는 1993년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하여 나토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동유럽 인력과 나토의 기술 역량을 결합하면 나토 국가의 시신 가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군사적 잠재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우다는 멸종된 인디언의 땅을 미국 정착민이 차지했듯이 서방은 러시아 연방 국민을 우크라이나의 손에 의해 파괴되어야 할 원주민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우다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탱고는 항상 두 명이 춘다. 2021년 5월 2일 우크라이나인이 오데사에서 러시아인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눈감아준다면 돈바스에서 8년 동안 자행된 러시아인에 대한 집단 학살을 눈감아준다면 그러면 서방이 러시아 연방 분할에 대응하려는 모스크바의 동기를 비난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힘을 보여주지 않고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서방은 모스크바의 선의의 몸짓을 러시아를 분열시키려는 추가 공격에 대한 나약함의 신호로 볼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없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에 하이브리드 침략을 감행했고 2014년 우크라이나를 패퇴시켜 점령한 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8년 동안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공격에 대응했을 뿐이다. 지금 전투가 한창이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례 없는 경제 제재를 조율했고 한 달 후 자넷 옐른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 경제가 우리가 이미 한 일의 결과로 황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IMF는 러시아 경제가 2023년에 0.3%, 2024년에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영국은 0.6% 위축되고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인 독일은 올해 0.1%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3년에 가장 강력한 경제 10개 중 9개가 위축되고 러시아는 확장될 것입니다. 미국은 2022년 2% 성장해서 올해 1.4%로 축소될 것입니다. 유로 지역의 성장률은 3.5%에서 0.7%로 떨어질 것입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러시아가 핵실험 재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바야 제물라 핵실험장은 필요한 경우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러시아 연방 핵센터의 전 러시아 핵실험 물리학 연구소 과학 책임자 비아체슬라브 솔로비오브가 말했습니다. 노바야 제물라 시험장은 1955년부터 1990년까지 130회의 대기, 수중 및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조지 캐넌의 예측대로 나토의 러시아 국경으로의 확장이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